자, 여러분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2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절이 좀 어려울 거예요. 안긴 문장이죠. 안긴 문장이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안긴 문장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고 했는데 우선 선생님이랑 각각이 어떤 안긴 문장인지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지호가 건영이와 만났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서술성을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자고 했어요. 분명하다 서술성이고요. 만나다라고 하는 말이 서술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게 아는 문장, 바깥 문장의 서술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주어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찾아보니까 주어로 보이는 게 딱 하나입니다. 지호가 이 녀석이 주어인데 지호가 분명하다, 이게 지금 분명하다의 주어가 맞을까요? 그보다는 지호가 건영이와 만났음, 이 전체가 지금 분명하다의 주어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호가라고 하는 주어는 뭐의 서술어냐? 주어는 어떤 서술어의 주어냐? 만나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라는 거죠. 즉, 이 주술 관계를 갖추는 것이 절로서 이 큰 문장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자, 격조사가 붙을 수 있는 절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렇죠. 명사절입니다. 기억은요,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고, 그렇죠?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자, 수연이가 선행을 베푼 사실이 드러났다 에서 여러분 역시나 서술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연이 드러났다. V. 그치? 드러나다가 서술어고요. 또 서술어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베풀다예요. 그쵸? 자, 그러면 드러나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뭐일까요? 수연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이 드러났다겠죠. 자, 그럼 베풀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 수연이가 베푼 겁니다. 즉, 수연이가 선행을 베풀다. 이것이요,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체현을 꾸며주고 있네요. 즉, 무슨 절입니까? 관형절이죠. 여러분 알겠지만 무슨 관형절이에요? 동격 관형절입니다. 그죠? 사실이라고 하는 체현을 꾸며주고 있고, 수연이가 선행을 베풀다 완전한 문장이고, 뒤에 오는 사실이 앞에 관형절에 어떠한 문장 성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동격 관형절입니다. 관형 사용어미 은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쵸?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지인이는 한나가 산책을 읽었다. 자, 주어 서술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읽다 서술어네요. 샀다 서술어입니다. 자, 그러면 읽다의 주어를 보겠습니다. 읽다의 주어는 뭡니까? 진이가 주어네요. 자, 그러면 사다의 주어는 한나가 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서술절이 안겨있는, 서술절이 아니죠. 선생님 말이 계속 헛나옵니다. 관형절이 안겨있는 안긴 문장입니다. 그렇죠? 자, 즉 관형절인데요. 니은과는 좀 다르게 한나가 샀다 이러면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책을 샀다라고 하는 뒤에 체현이 앞에 관형절의 문장 성분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형절 우리는 무슨 관형절이라 했습니까? 관계 관형절이고, 관형 사용어미 은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뭔지 알겠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서진이는 목이 쉬게 소리를 질렀다. 서술어 질렀다. 쉬다. 그쵸? 자, 주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른 거 누구예요? 서진이고요. 쉰 게 무엇입니까? 모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기 쉬게는 뭘까? 자, 모기 쉬게는 뭘까? 자, 서진이가 소리를 모기 쉬게 질렀다. 자리 이동이 가능하죠? 자리 이동이 이렇게 자유롭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은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그쵸? 부사절이고요. 개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를 사용하는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표준 국어 사전에서는 개는 그냥 종속적 연결 어미로 봅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 수연이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서술어 보겠습니다. 바쁘다. 또 하나 가다. 자, 주어 찾겠습니다. 누가 바쁜 거예요? 수연이가 바쁜 겁니다. 자, 누가 가는 겁니까? 수연이가 가네요. 자, 이건 주어가 지금 겹쳐져 있네. 그죠? 주어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수연이가 집에 가다가 지금 뒤에 애가 붙었어요. 자, 애는 무슨 조사? 부사 격조사입니다. 격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절? 명사절이다. 그쵸?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인 기가 쓰이고 있고요. 주어가 겹쳐져 있다. 이런 것까지 특징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비읍 보겠습니다. 다은이가 밥을 먹기가 어렵다. 자, 서술어 어렵다, 서술어 먹다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렵다의 주어 찾아보겠습니다. 다은이가 어려운 게 아니죠. 뭐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겁니까? 밥을 먹기가 어려운 거죠. 밥을 먹기가. 그죠? 밥을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이 문장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 어렵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가 되는데, 이 밥을 먹기는 이 안에서 뭐예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그죠? 명사절이에요. 기라고 하는 전성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명사절인데요. 문제는 다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이 주어가 이 어렵다의 서술어는 알겠는데, 그럼 다은이가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는 무엇이냐? 여러분 느낌 오지 않습니까? 주어처럼 보이는 것이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뒤에 밥을 먹기가 어렵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서술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과 니은의 안긴 문장은 서로 종류가 다르고 맞네요. 아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도 다르다. 자, 아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 다르다. 자, 그렇겠죠. 왜냐면 명사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관형절 같은 경우는 관형어로서밖에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닙니다. 자, 2번, 니은과 디귿의 안긴 문장은 관형절과 관형절이네요. 아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 같죠? 뭐로? 관형절로 같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나 안긴 문장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느냐 여부가 다르다. 자, 여러분,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은 안긴 문장 속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느냐의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도 맞네요. 3번, 디귿과 미음은 관형절과 명사절이네요. 안긴 문장의 주어는, 이거 디귿 미음은 주어를 찾아봐야겠네요. 디귿, 안긴 문장의 주어는 한나가네요. 한나가. 미음은 수연이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해서 주어는, 안긴 문장 주어는 수연이네요. 자,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라고 했는데,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진이는 한나가 산책을 읽었다 해서 아는 문장의 주어는 진이에요. 그쵸? 진이가 읽은 거니까. 근데 안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한나가 샀어요. 그러니까 진이와 한나는 각각 다르잖아요. 그쵸? 다릅니다. 주어가 다르다. 디귿은 맞아요. 근데 미음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수연이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해서 전체 주어는 수연이에요. 그쵸? 즉 아는 문장의 주어 수연입니다. 수연. 자, 그리고 집에 가는 것도 누구예요? 수연이에요. 즉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주어가 모두 같아요. 자, 여기 설명 보면은 미음의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같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3번입니다. 정답은. 자, 4번. 리을과 미음은 안긴 문장은, 리을과 미음 안긴 문장 종류 다르죠. 부사절이랑 명사절이니까 다르나 아는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다. 자, 명사절이 그러면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었는지만 보면 돼요. 자, 미음, 집에 가기에 부사형 전성어미라네요. 부사격 조사가 붙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둘 다 부사어로 기능을 합니다. 맞아요. 자, 5번. 미음, 비읍 둘 다 명사절이네요. 안긴 문장의 종류 같다. 명사절로. 하지만 아는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다르다. 보겠습니다. 미음, 비읍. 자, 얘는 부사어로서 기능했고, 다은이가 밥을 먹기가 라고 했으니까 이 밥을 먹기가 주격조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다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네요. 자, 여러분 잘 풀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은 아는 문장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자, 나는 언니입니다. 언니가 빌려온 책을 금방 다 읽었다. 서술어 찾아봐야죠. 읽었다. 누가 읽은 거야? 내가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는 문장이니까 안긴 문장도 찾아봐야겠죠. 자, 뭐가 안겨 있냐? 서술어 찾아보겠습니다. 빌리다. 그쵸? 빌리다가 있네요. 누가 빌린 거야? 언니가. 즉, 언니가 빌려오다네요. 빌려오다. 자, 빌려온. 이게 지금 요 안에 안겨 있는데, 어떻게 안겨 있어요? 관형절로서 안겨 있죠. 뒤에 책을이라고 하는, 그치?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기억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기억에 안긴 절은, 즉, 관형절이죠? 명사인 책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맞네요. 관형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자, 보겠습니다. 서술어 밝혀지다. 자, 또 이 밝혀지다의 주어가 뭡니까? 진영입니까? 아니죠. 주인공임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주인공인 거야? 진영이가 그 선행의 주인공임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밝혀지다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즉, 이 녀석이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장 전체가 명사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니은은 명사절. 맞습니다. 명사절이 진영이가 그 선행의 주인공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문장이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는 문장은 주어로서 기능을 한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안 들어오셨다 서술어고요. 밤이 늦도록이 서술어입니다. 그렇죠? 자, 안 들어오신 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리고 늦은 건 뭡니까? 밤이에요. 즉, 여기 보면은 밤이 늦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문장에 안겨 있는데, 얘의 기능은 뭐냐?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즉, 부사절이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안긴절의 주어는 밤이죠. 아는 문장의 주어와 같아 생략되었다? 아니죠. 안긴절의 주어는 밤이고요. 아는 문장의 주어는 아버지께서입니다. 그죠? 즉, 둘 다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정답은 이것도 3번이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리을에서 아는 문장의 주어인 형이 발화한 말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아, 이거 보니까 라고가 쓰인 직접 인용절이네요. 그러니까 이 형이 말한 거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직접 인용절, 여러분. 알죠? 그 말한 거 그대로 인용하고 맞습니다. 자, 미음 보겠습니다. 자, 서술어 너그러우시다. 주어 선생님은.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이 무엇이 너그러우신 거냐면 성격이 너그러운 거예요. 자,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절이에요? 서술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 너그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너그러운 게 아니라 성격이 너그러운 겁니다. 즉, 성격이 너그러우다, 이게 전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우리 선생님은 바깥에 아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안긴절은 서술절이고요. 서술절은 아는 문장 속에서 서술의 역할을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긴 문장, 아는 문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지속적으로 많은 문장들을 분석해보면서 여러분이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이 절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열정 응원합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